어떻게 솔루션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만약에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API를 받아서 바뀌었다 그럼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텍스트로만 보고 매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잘 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상품명 가공을 하게 되면 키워드가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키워드가 바뀌게 되면 또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마이 카테고리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죠? 이 마이 카테고리에 대한 작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 오픈마켓 카테고리들을 나눠놓고 기준이 되는 나만의 기준을 또 세우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매번 찾기 힘드니까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분류표를 설정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제품이 딱 들어와도 내 기준표에 의해서 카테고리를 다 잡으면 내가 분류한 이 기준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각각의 마켓들과 설정되어 있는 카테고리 기준으로 잡혀서 등록이 되니까 두 번 일하기 싫으니까 보통 마이 카테고리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용품, 생활잡화, 주방용품, 칫솔용품 예를 든 겁니다. 칫솔 이렇게 내가 카테고리 기준을 잡았어요. 이게 나의 기준인 거예요. 1번 기준. 이게 대 카테고리, 중 카테고리, 소 카테고리, 극소 카테고리, 뭐 극소세, 제일 하단 카테고리라고 치면 자 요렇게 내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거를 G마켓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요. 옥션에는 스마트 스토어에는 어떻게 설정할 거고 11번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G마켓에 들어가서 칫솔 카테고리를 찾는 겁니다. 칫솔. 그러면 치간, 칫솔, 치간, 치약 칫솔 세트, 칫솔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G마켓에서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정확한 건 이거긴 하지만 사실 이거 두 개를 그러면 놓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의 수들 때문에 카테고리 부정합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칫솔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해되죠? 옥션에 또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이죠. 요거를 옥션에다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마켓마다 적어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제품 칫솔에 관련된 제품을 소싱했어. 그럼 내 기준의 카테고리를 잡으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나머지 마켓마다 최적화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잡히게끔 하는 게 보통 바이 카테고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결점이 있냐면 이렇게 설정을 해도 또 결국 빈 공간은 반드시 생기고요. 대신에 작업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완벽하게 대한 의미는 사실 조금씩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뭐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가공해서 뭐 B, C, D, E라는 키워드로 상품명 가공을 할 수도 있고요. A라는 제품을 뭐 A라는 키워드로 그대로 원본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의 기준의 마이 카테고리가 아무리 잡혀 있다고 하지만 그 카테고리를 같은 상품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이 카테고리를 잡지만 아까와 같이 G마켓과 옥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누락되거나 다 포용하지 못하거나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1:1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허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켓 카테고리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매칭해놔도 계속 최신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렇게 엑셀로 다 또는 솔루션에 다 적용해놔도 계속 손을 대고 바꿔야 되고 엑셀로 특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엑셀로 작업하고 이 엑셀을 이용해서 어떻게 솔루션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제 카페에 와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엑셀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보면 무료로 옛날에 우리가 GSM 뭐 강의 이런 거 하면서 보통 엑셀에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화면 녹화를 해서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 엑셀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셀리어스 오시면 여기 오른쪽 버튼을 보시면 링크인도 있고 그래서 링크인이란 건 저희 셀리어스에 등록된 DB를 오픈마켓에 등록해주는 솔루션인데 이 링크인에 들어가 보시면 상품 DB에서 카테고리 관리라고 있어요. 카테고리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굳이 엑셀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마켓마다 정확한 상품마다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을 여기다 뭐 굳이 링크인을 안 쓰시더라도 여기서 작업하고 나중에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작업한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도 활용하시는 거죠. 저희 솔루션의 일부분들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셀프 카테고리가 안 잡힌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검색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제품 우리가 쿠팡에 설정해야 돼. 이 제품이 뭐죠? 미용실 머리핀. 머리핀이네요. 그죠? 그럼 머리핀을 컨트롤 C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쿠팡에 들어가 봅니다. 자, 쿠팡에 들어가서 머리핀을 치겠죠. 머리핀. 그리고 여기에서 로켓과 이런 것들 광고 영역은 일단 다 빼고요. 광고 영역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화면에 보면 AD라고 있어요. 요 지금 두 개의 제품 광고를 돌리고 있는 제품들이죠. 그럼 로켓하고 광고를 뺀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걸 찍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요즘에 진짜 로켓이 많네요. 자, 로켓이 없고 있는 것들 중에 요거 있네요. 자, 여기 찍으면 상단에 여기 지금 뜨죠? 헤어 액세서리 가방 잡화. 그럼 요걸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겁니다. 어디? 쿠팡에만. 이 제품에 대해서 쿠팡 카테고리 설정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뭐였죠? 여성 패션 가방 잡화죠. 자, 여성 패션 우리 잡화, 여성 패션 맞죠? 그리고 가방 잡화의 헤어 액세서리, 여성 머리핀. 이게 쿠팡 카테고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도 해당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카테고리 업데이트는 거의 이제 자동으로 만약에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API를 받아서 바뀌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 제품, 머리핀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나는 쿠팡 카테고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카테고리가.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검색을 눌러서 여성 머리핀 뭐 이렇게 쳐보면 이 쿠팡 카테고리 안에서 여성 머리핀이 해당되는 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찾기도 힘들다. 그럼 머리핀 검색하면 이 지금 뜨는 것들은 쿠팡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모든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여성 머리핀에 해당되는 걸 찍고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보면 쿠팡 여성 머리핀이 딱 박혀있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변경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안 잡혀있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마켓 옥션은 저희가 링크인 버전 2가 못해도 한 4월 달에는 오픈을 하고 이제 G마켓 옥션도 다 연동이 가능하니 여기 것들을 굳이 등록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장해 놓고 여기서 DB를 다운받고 활용을 하는 단계로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량 등록에 있어서 카테고리를 왜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셨다면 이제 카테고리를 어떤 식으로 잡는 게 효율적이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설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업에 가장 설계를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보지. 난 못해. 누가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대충 원리를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 카테고리를 잡는 부분을 어떤 포인트로 잡아서 나의 루틴을 짤 건지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엑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한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추가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옛날에 운영하던 이제 피루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를 저희가 재고를 직접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이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저희 사이트는 여기서 이 상품 DB를 다운을 받게 되면 카테고리가 저희 직원들이 상품 하나하나 전부 다 마켓에 최적화해서 찾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정상만에서 전체에서 한번 다운을 받아보면 이렇게 저희가 확장 정보가 다 잡혀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확장 정보가 2,000개에 대해서 확장 정보가 다 잡혀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 피루커머스의 신상품이 올라오면 항상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이게 저희 직원들이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저희의 올라오는 제품들이 여기에 다 연동이 되고, 이 화면에서 신제품이 올라왔다. 그리고 여기 이 제품이 만약에 신제품이다라고 하면 카테고리 설정에 들어가서 G마켓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설정해놓고 11번가를 찾아서 설정해놓고 이런 행위들을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도매 사이트의 제품보다는 비교적 카테고리 설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건 원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품명을 변환하게 되면 그 상품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키워드가 마켓에 어떤 곳에 최적화가 됐는지는 확인을 따로 하셔야 되고, 원본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저희 피루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는 저희가 직원들이 매일 신제품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일일이 정말 노가다에서 다 꼼꼼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카테고리가 정확할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피루커머스도 많은 이용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이 피루커머스처럼 만약에 내가 어떤 도매 사이트에 들어갔다. 근데 엑셀 DB를 다운받거나 도매처에서 상품을 가져올 때 그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각 도매 사이트에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작업하나요? 이걸 어떤 식으로 잡았나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도매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카테고리에 대한 부정확성이 생기는 부분을 쫙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나는 꼼꼼하게 대처를 했다 또는 그 도매 사이트는 나만큼이나 잘 모른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도매 사이트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매 사이트와 여러분들이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협업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자유는 당당하게 내가 계속 거래를 하고 너희 제품을 판매를 할 거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를 떠나서 이 카테고리나 이런 DB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질의 도매 사이트를 걸러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셀리어스와 피루커머스도 많은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